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현존하지 않는 노하우와 스킬을 가리키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지름길로 오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토지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0.1%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 검증된 다 인재들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박닥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부남 박효근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귀한 우리 돈부남 모시고 썰을 풀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경매 매입이 좋냐 아니면 일반 매물로 매입이 좋을까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또 각각 이제 장점과 단점 하나씩 깔끔하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그동안 경매로 살지 아니면 일반 매물로 살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남들이 잘 안 하는 거를 핵심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여러 개 얘기 안 하고 딱딱 하나씩만 장단점 총 4가지 케이스를 얘기할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시장과 일반 매매 시장의 장단점. 네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경매 시장에 매입할 때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저는 이 객관적 정보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깔끔하게 감정평가서로 이제 나오는데 그걸 토대로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 사실 일반 매물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 매물은 그냥 매도인이 중개사한테 의뢰해서 중개사가 자기 그냥 희망가를 얘기하니까. 자기 주관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경매 시장은 특히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일반 매물은 그런 주관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좀 있지만 경매 시장은 객관적 정보로만 감정평가서대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좀 확실하다. 법원에서 객관적인 법원 감정가에 의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경매를 하실 때는 꼭 이제 대법원 당일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통 하시는데 뭐 대법원 사이트도 있지만 사실 보기 편한 거는 이제 유료 경매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스피드 옥션 이 대표적이고요. 뭐 다른 뭐 사이트들도 있지만 저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곳이 스피드 옥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실 저는 20년 동안 이제 경매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전 스피드 옥션의 전 팬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여러 개를 써봤지만 가격도 뭐 예전에 굿옥션이나 지지옥션은 뭐 100만 원이나 냈는데 그거의 반값 정도로 충분히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기 가심비가 때문에 있구나. 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협찬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저는 실제로 스피드 옥션을 실제로 많이 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근데 만약 자금이 좀 딸리시는 분은 뭐 무료 경매로 하셔도 좋은데 근데 토지 경매는 무료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신에 건물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료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는 사실 권리 분석을 보통 안 해줍니다. 토지는.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 보통 경매 물건 대도시에 있는 뭐 이런 빌딩, 건물 이런 것들은 이 자체적으로 소속 그 감정을 따로 이 전문가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쪽은 꼭 유료 사이트를 하시고 아니면 토지만 보실 분들은 무료로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가성비 좋은 스피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무료하고 유료는 퀄리티가 차이 나긴 확실히 차이 나더라고요. 괜히 업데이트도 유료하는 게 아니더라고. 예. 네. 또 제일 또 여기서 갑자기 생각난 게 이 보통 경매 물건들이 좋은 물건 나왔다가 바로 당일날 또 변경되거나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무료 사이트는 그 업데이트가 느립니다. 헛고생해서 그 먼 길을 한두 시간 걸려 법원까지 갔는데 변경되고 갑자기 그런 얼마나 험합니까? 근데 유료 사이트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점 중요하죠. 네, 그 발품을 꼭 헛고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고요. 꼭 경매의 장점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 장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뭐 몇 개만 좀 하나를 더 찍자면 하나 찍자면 요 객관적 정보고 뭐 대출을 많이 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 많습니다. 경매가. LTV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보통 토지도 예전에는 뭐 90%까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7, 80% 정도. 일반 매물은 사실 50%도 안 나오거든요. 대출이. 근데 이런 경매의 장점이 바로 대출도 잘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좋다. 객관적 감정 평가서로 하고 또 가장 또 저한테 많이 또 문의하시는 게 초보자가 사실 경매 시장에 입찰하고 막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리 입찰도 많이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꼭 제가 아니더라도 경매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분을 믿을 만한 분을 맡기시면은 자기가 그런 시간과 그런
거 다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의뢰하시면은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되시고 사실 처음 한두 번만 그렇게 하면은 다 배웁니다. 그러면 굳이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 다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점이죠. 네네. 네, 결국은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네, 되니까. 그렇죠. 네. 한두 번만 그렇게 한번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은 뭐 제가 뭐 경매 뭐 강의도 많이 하지만 좀 뭐 경매 책도 있고 좀 대중화됐기 때문에 경매 시장이 조금 더 진입하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대중화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대중화도 되고 객관적 정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초보자한테는 안전하다. 법원이 관제하기 때문에 네네. 사기당할 일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일반 매물은 사기건도 많은데 경매건이 사기당할 일은 없죠.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가 강조하는 장점이고요. 그러면 단점은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단점은 경매의 치명적인 약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자 입장에서 입찰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토지 같은 경우 네. 개발 인허가 그 인허가에 대한 조건부 그 계약이나 약점, 조건부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게 치명적인 전 약점으로 네네.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전 개발업자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짓던 공장을 짓던 빌딩을 짓던 주유소를 짓던 뭔가 내가 인허가 되려는 목적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 목적을 그냥 땅을 사서 그 목적대로 인허가를 내서 인허가증이 나와서 대출가를 높여서 땅값을 치를 수 있는데 네. 법원을 상대로 내가 이거를 조건부 허가를 해달라, 특약사항을 넣어달라, 그쵸.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지금 특약상 네. 얘기하셨는데 이게 진짜 경매의 단점인 것 같아요. 특약사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매는. 그렇죠. 예. 특약사항 해주세요. 그럼 그 판사님이 또 가라 그럴 텐데. 그건 또 뭔 소리냐 그러면서. 네. 그게 안 된다는 게 경매 시장의 네. 저는 치명적인 네. 약점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일반 시장 같은 경우는 땅 주인하고 협의만 되면 그 조건부 승인 계약이 가능한데 네, 네, 네. 그래서 인허가하고 잔금 이게 가능한데 경매 시장은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땅을 샀는데 나 여기 집을 지려고 이 농지를 샀는데 네. 또 여기다가 무슨 공장을 지려고 임야나 농지를 샀는데 그래서 자연 땅을 입지 좋은 땅을 잘 산 것 같은데 싸게 산 것 같은데 사고 났더니 경매 받았더니 시청 갔더니 인허가가 안 된다던가 배수로가 접하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 불확충으로 해서 인허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이 땅을 내가 산 목적이 딱 낭패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신 얘기했는데 그래서 경매가 초보자한테는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믿을 만한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는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된다는 게 초보자들이 좀 진입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토지 시장을 대상으로 경매 받으실 분들은 토지에 대한 뭐 디벨롭 인허가 공법이라던가 그런 등등에 대한 공부를 또 권리 분석은 기본이고 그런 걸 많이 공부하셔야지 본인이 이 조건부 승인이 안 되는 경매 시장에서 본인이 아주 승산 있게 게임할 수 있는 거지. 이 특약이나 조건부 승인이 안 되는 이 경매 이 법원 관제 하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내가 볼 땐 치명적 단점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토지 제가 거래를 많이 계약서를 쓰는데 보통 이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농지증이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계약으로 특약사항에 일반 매물은 나 농지증 안 나오면은 계약 해지한다. 그 문구를 꼭 써달라고 하거든요. 계약금 반환한다. 네, 그렇죠. 예. 예. 아니면 건축 허가가 내는 조건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일반 매물은 그게 가능한데 그쵸. 이 경매는 그런 게 없다는 게 그렇죠. 그런 사정을 안 봐주죠. 예, 법원이라서. 그렇죠. 예. 예. 그게 치명적인 단점을 좀 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경매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는 일반 매매 시장. 일반 매매 시장에 돌아와서 장점.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데 예.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경매 시장과 반대로 인허가 조건 승인을 협의만 되면은 가능하다는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물상 담보 제공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민사 법률 용어인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토지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내가 이 땅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담보대출 받은 돈으로 당신한 땅값을 치룰게, 부동산 가액을 치룰게 하고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토지주 당신께서 매수인 내가 채무자가 될 테니 내가 지정한 금융권 은행에 가서 당신의 부동산 매도 물건을 담보 제공을 해주오. 네. 그 담보 제공을 받고 매수인이 채무자가 돼서 물상 담보를 받고 매수자가 채무자가 돼서 매수자 앞으로 이 담보 제공 물건에 대한 매수자 신용과 합해서 채무를 일으키는 거 대출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담보 제공해줘서 매수인 채무자 앞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이 물상 담보 제공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물상담보 제공은 일반 시장에서는 협의만 되면 가능한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장점은 뭐냐면은 감정가 100%를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공장 부지는 감정가의 8, 90%, 네. 전원주택 부지는 감정가의 5, 60%, 네. 뭐 농지는 감정가의 뭐 50% 안팎, 뭐 이면은 뭐 또 뭐 4, 50%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감정가 100%의 LTV를 100%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물상담보의 장점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그 감정가 땅을 내가 운 좋게 땅 주인하고 딜을 잘 봐서 싸게 사가지고 70만 원이나 80만 원 샀다고 할게 평당가를. 근데 감정가는 100만 원인데 내가 급매성으로 70에 운 좋게 샀는데 은행이라는 거는 감정가와 매매가 중에 낮은 걸 채택해요. 낮은 거. 네. 낮은 거를 채택해서 낮은 거에 LTV를 곱하게 돼 있거든요. 100만 원짜리 감정가지만은 평당 70에 싸게 살 경우는 70만 원의 매매 계약서를 인용해 가지고 70만 원의 평당 곱하기 LTV 50% 60% 이렇게 먹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아, 감정가가 100만 원짜리를 내가 운 좋게 70에 샀지만은 이거를 감정가 100%를 이용하게 100만 원을 그대로 이용하게 해주면은 내가 이 땅값 70만 원에 산 거를 내 돈 하나도 안 들여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땅 주인한테 선생님 당신한테 내가 약속한 대로 평당가 70만 원을 다 드릴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당신 그 물건에 대해서 매도 물건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해주오. 물상 담보 제공을 해주시면은 내가 채무자가 돼서 내가 지정한 은행에서 감정가 100만 원에 대한 LTV 80%를 다 일으켜서 땅값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감정가 100만 원, 평당 100만 원을 100% 활용해 가지고 LTV를 다 곱해버리면은 내가 평당 70에 산 거에 넘어가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 주인한테 땅값을 치워버릴 수 있고 부동산 값을 치울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이게 물상담보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물상담보를 받을 때는 매매계약서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감정가 100%를 이용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낮은 채택을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감정가 100%를 다 이용하니까. 그래서 땅값을 내가 감정가보다 싸게 살 경우는 그 이하로 미만으로 살 경우에는 이 물상담보를 이용할 경우는 내 돈이 땅값이 부동산값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고 봉익인수한달처럼 은행 돈으로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물상담보의 효능인데 아주 특화 효과인데 이거를 경매 시장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부동산주 땅 주인하고 합의만 되면은 땅 주인은 부동산 값만 받아가서 양도 신고하면 되니까 이 사람 손해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이 지금 내가 잘 이렇게 대출을 뚫어놨다는 것만 땅 주인은 설명해주고 은행만 검증시켜주고 땅 주인한테 오케이만 받으면은 일반 시장에서는 땅 주인하고 매수인이 이게 협의가 가능해요. 물상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요. 대표님이 20년 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당연히 얘기하시는데 이제 초보자가 이 지금 영상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단어 자체도 좀 익숙치 않고 엄청 쉽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나마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 번에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못 알아들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아카데미 또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오시면은 직접 대면해서 이 내용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내가 어렵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땅 주인이 물건 제공해주고 내가 그걸로 대출 일으킨다는 얘기니까 그게 물상담보 조건입니다. 또 이제 여기 잔금일도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경매는 무조건 이제 그 두 달 내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일반 매물은 우리 장점이 이제 뭐 2달 이상, 뭐 3달이 됐든 뭐 덩치가 큰 땅은 뭐 잔금 기간이 협의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조건에 특약이 들어가 버리면은 인허가 후 한 달, 2달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은 잔금 기간을 좀 끌 수가 있죠. 그게 매수 입장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좋은 장점을 한번 얘기해 주고요. 단점을 형님 얘기해 주세요. 단점 마지막 단점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한테 제가 일주일에 전국에서 많은 상담이 오는데요. 그 10개의 상담 중에 꼭 한두 개가 바로 사기, 부동산 사기 당하신 분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땅꾼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 사기가 뭐겠어요. 보통 기획부동산한테 속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지금 2025년 이제 4년 5년인데도 아직까지 기획부동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요새도 이렇게 많아요? 그게 이제 경매는 확실히 이제 객관적 그 감정평가소로 하는데 이 일반 매매는 누가 보장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중개, 우리가 보통 땅을 사면 당연히 중개업소 가잖아요. 중개사 말만 듣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하시는 분이면 다행이지만 잘못되신 분 많거든요. 아무래도 시세전의 객관성이 부족하죠. 일반 시장. 그러니까 기획부동산도 많지만 일반 부동산도 만만치 않게 또 이상하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잘못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면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이게 일반 매물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기획부동산 당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젊더라고요. 네. 예, 소액 가진 젊은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사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첫 투자를 이제 땅으로 한번 뭔가 해보겠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필 기획부동산이나 잘못된 부동산에 접근해서 그렇게 당하신 분은 절대로 땅 다시 두 번 다시 땅 안 쳐다보거든요. 그렇죠. 한번 뒤었으니까. 한번 드신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게 예.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객관적인 평가가 없다 보니까 가장 또 어려운 게 시세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매는 감정사가 딱 얼마나 편안하게 감정가를 얘기해 주잖아요. 낙찰도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데이터가 많고. 예. 근데 일반 매물은 뭐 비교할 게 없어요. 도심 이하 이제 주변 거래 사례가 많은데 시골 땅은 거래도 주변에 안 돼요. 이 주변 거래로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 매물은 이 시세 파악이 어렵다. 그런 단점들 때문에 이게 좀 사기도 그래서 그렇죠. 이걸 악용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좀 주변에 시세 파악을 하려고 좀 노력을 좀 더 하셔야지 그나마 좀 탐문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네, 없어요. 그쵸. 일반 시장은. 예. 발품을 많이 파셔서 좀 시세에 근접하게 좀 비교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팔리는 거래선을 알아야 되니까. 네네. 그게 단점이네요. 네네. 가장 좀 일반 시장 아쉬운 단점. 일반 시장 단점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경매 장단점 하나씩 그리고 일반 일반 매매 매매 시장의 장단점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항상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더불어서 우리 동분아님 우리 또 동부남 채널도 좋아요. 채널 또 구독 받다. 같이 들어오시면 또 우리 좋은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대박 동부남 아카데미 네. 저희가 1기를 얼마 전에 끝냈잖아요. 네네. 이제 1기생들이 너무 대한민국이 없는 강이라고 네. 칭송하면서 칭찬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2기 수업에 네. 대신에 좀 레벨을 올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1기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재수강하겠다고 네. 지금 재수강률이 거의 100%예요 지금. 예. 대단합니다. 예. 아마 이런 신체기에 이런 현상은 없을 거야 아마. 네. 예. 수강료도 아무래도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다 재수강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토지 저랑 이제 우리 돈보다 대표님이 강의하고 또 세무사님 또 여러 우리 토지 관련된 어벤져스 팀이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 참고하셔서 한번 좀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강의를 가리키는 거를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현존하지 않는 실질 투자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노하우와 스킬을 가리키기 때문에 네.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 아카데미 수강하고 뭐 졸업 같은 걸 하시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네. 굉장히 빠른 지름길로 오시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일군 사람이고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그것도 제 나이답지 않게 많은 부를 제가 이미 검증된 부를 저는 창출한 사람이고 형님도 부를 이룬 사람이고 저희는 토지를 가지고 둘 다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0.1% 안에 다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 검증된 다 인재들이고요. 저희 팀도 그만큼 강한 어벤져스 팀이고요. 그래서 오셔서 실질 투자에 관해서 토지 부동산에 대한 실질 투자를 배우시는 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없는 정말 노하우와 스킬을 바로 현실 접목할 수 있는 스킬을 바로 배우실 겁니다. 제가 예. 몇 가지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님은 이 농림지 지금 이 건물도 농림지 땅이었는데 농림지에 원래 집도 못 짓는데 여기 종상향 시켰죠. 예, 예. 본사 건물을 지었습니다. 농림지에다가.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보전산지 아무것도 못한 몇 자리도 못하는 보전산지에다가 공장을 올리신 분입니다. 그런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렵다는 그린벨트도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 현존법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거를 아느냐,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큰 것 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경험과 공부가 돼 있으니까 그걸 제가 다 할 줄 아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남들이 안 하는 걸로 큰 돈들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다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 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